테마 9입니다. 조직의 구조. 구조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구조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명확하게 다 배정돼 있고 개별적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다 지침이 내려져 있게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기계 구조. 그게 아니라 그냥 팀 단위로 준 다음에 문제에 맞게 스스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면 유기 구조예요.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기계가 있고 유기가 있다. 기계를 대개 관료제라고 그럴 거고 유기를 탈관료제라고 그래요. 자, 가장 작게는 개인에게 일이 부과될 거고 좀 묶어버리면 유사한 일끼리 묶이면 부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뭐다? 구조다. 그럼 이렇게 구조 형성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이제 뭐가 잡혀? 질서가 잡히고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 구조 형성되면은 관계망이 형성돼요. 권한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지고 거기에 맞게 의무도 주어질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부서가 몇 개인지 정해질 거고 계층이 몇 개인지 정해질 거고요. 요게 이제 구조의 이제 기능이야. 결국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합리적인 질서를 만든다는 거야.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일단 구조 형성되면 자기만의 역할이 주어져요. 그지? 이 역할에 따라 이제 지위가 이제 딱 정해지겠지. 지위가 정해지고 역할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권한이 있을 거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규범들이 이게 구조의 구성 요소예요. 구조가 형성되었을 때 따라붙는 요소들. 옛날에 이런 구조는 유일 최선의 법칙이 있었어. 이게 고전 이론이에요. 고전 이론. 근데 60년대 47년도에 사이몬이 뭐라고 그래? 그런 고전의 원리들은 검증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해요. 후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유일 최선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구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구조에는 크게 기계 구조가 있고 뭐가 있다? 유기 구조가 있다는 거야. 지금 뭐가 기계 구조고 뭐가 유기 구조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판단하는 게 바로 기본 변수인 복공집이야. 복잡성, 분화 정도, 공식성, 문서화된 정도, 집권성, 의사결정이 위에 올라간 정도. 이게 다 높아버리면 뭐가 될 거야? 기계구조고, 이게 다 낮아버리면 유기구조예요. 그리고 유일최선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상황 변수에 따라 규모, 기술, 환경을 강조했던 게 구조상황론. 그다음에 전략 강조했던 게 전략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 따라 뭐가 달라져? 기본 변수가 달라지고 기본 변수가 달라지면은 조직 구조가 달라져요. 이거는 되게 60년대 이론들이야. 50년대 말부터. 어쨌든 우리는 뭘부터 볼 거야? 고전 이론부터 볼 거예요. 고전 이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조, 구성 요소를 배열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 관리법이었어요. 근데 사이먼이 뭐라 그래? 그래, 니네가 발견한 그 과학이란 것들은 알고 보니까 너네들의 그냥 생각이야. 검증되지 않은 거야. 하나하나 보면 맞는데 섞어버리면은 모순이래요. 이따 할 겁니다. 분업의 원리와 가장 모순되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예요. 분업은 일을 가르는 거고 한 사람만 전문가들한테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한 사람이 명령하는 명령 통일 원칙이 어긋나고 또 한 사람한테 그 명령 통일 원칙 시킨다고 한 사람한테 명령 받아버리면 전문성의 원리 어긋나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뭐에 속담에 불과하다는 거야. 하나하나 보면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섞어버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봤거든요. 60년, 5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어디나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 규모, 기술, 환경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이런 기본 변수가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져요. 요게 이제 구조 상황론이야, 이제. 자, 어쨌든 고전 이론부터 하겠습니다. 고전의 이론은 크게 일을 가르는 게 분업의 원리고 일을 묶는 게 조정의 원리예요. 그 당시에는 환경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옆에 부서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세밀하게 가르는 게 분업이라면은 조정은 우리 부서 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아래에서 위로 보고한다든지 이게 이제 되게 조정의 원리예요. 분업의 원리는 같은 일을 같은 부서에게 또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기능의 동질성, 업무의 동질성에 따라서 일을 가르는 겁니다. 개인에게 나눠주면 분업의 원리. 이걸 가지고
부처 편성을 만들죠. 우린 부처 편성의 원리지만 미국은 국무성, 국방성 하다 보니까 부성화 원리라고 그래요. 부처 편성의 원리나 부성화 원리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부가 갈라지면은 최고 책임자의 조언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부서가 10개라면 10개 참모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참모 조직의 원리, 포스코부가 대표적이었죠. 요게 이제 분업의 원리고 어떻게 갈라라? 동질적으로 기능을 명확하게. 이게 고전 이론이에요. 이게 일이 갈라지면은 이제 묶어야 돼요. 이게 바로 조정의 원리야. 분업이 없다면 조정은 필요 없어요. 일이 갈라지니까 통일성 있게 다시 배열해야 되잖아요. 코디네이션, 조정의 원리. 가장 쉬운 방법은 윗사람이 능력자니까 밑에 애들을 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야. 계층제 원리. 또 서열이 맞아야 돼.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실장한테, 실장은 차관한테, 차관은 장관한테. 이게 명령 계통의 원리예요. 이게 어긋나 버리면은 계층제를 둘 이유가 없어요. 소대장이 중대장 건너뛰고 대대장한테 명령한다면은 계층 체계 무너진 거잖아, 이게. 이게 명령 체계 원리, 명령 계통의 원리예요. 또 한 사람이 많은 후하를 통솔할 수 없다고 봤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거고 또 면밀하게 세밀하게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통제하는 게 좋겠죠. 통솔 범위 원리.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가? 계층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통솔 범위. 특히 세밀한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솔 범위 원리는 좁았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거다? 목표에 맞게. 목표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 만약에 밑에 갈등이 있다면 당연히 윗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위에서 조정해 줘야 되겠죠. 집권화 원리야. 목표의 원리. 목표에 맞게 조정해라. 집권화 원리. 밑에 갈등할 때는 위에서 내려주는 이런 집권화 원리가 조정의 원리였을 거예요. 자, 이제 분업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말이 맞아요. 섞어버리면 모순된다는 거고, 이런 주요 원리들의 장점이 바로 관료제나 기계구조의 장점이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기계구조나 관료제 문제점이에요. 이러니까 누가 등장한다? 탈관료제. 자, 분업은 영어로 세퍼레이션 디비전이야.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세밀하게 가르는 거야. 동질성 기준으로. 왜?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전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치? 능률성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만 부과하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빨리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우겠죠. 능률성의 제고예요. 대신에 문제가 뭐다? 평생 고1밖에 안 할 거니까 흥미가 상실되고 나는 사실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도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냥 그 조직의 부품밖에 안 돼요. 됐지? 그리고 고1은 잘하겠지만 다른 걸 잘 못해요. 이게 훈련된 무능이야. 평생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물론 한 가지 일만 하니까 빨리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생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부서별로 일이 분업돼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만 강조하는 할거주의 때문에 조정 통합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의 분업의 원리는 무조건 옆으로만 찢어지는 게 분업이었지만 지금은요. 계층제도 수직적 전문화라고 그래요. 수평 전문화, 수직 전문화. 그래서 요 위 가만 고전 이론이고 요건 최근에 말하는 건데 어차피 뭐 분업이나 전문화나 비슷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같이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수직적으로 전문화되었다, 높다는 것은 계층이 되게 많다는 거야. 계층이 낮다는 건 계층이 없다는 소리고요. 수평으로 전문화되었다는 건 부서가 세밀하게 갈라졌다는 거야. 그러면 수평적으로 세밀하게 갈라져 있고 수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층이 져 있다면은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할 거예요. 그치? 조직은 되게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내 일은 아주 단순할 거야. 그래서 단순 직무예요. 그 대각선이 고위 관리 직무. 계층도 안 만들어지고 분업도 안 되고. 반면에 분업은 잘 되는데 계층이 없는 게 종합병원의 의사들이야. 엄청나게 많은 전문의들이 있지만 그냥 과장급, 원장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문가 직무. 그 대각선이 일선 관리 직무예요. 이 표가 잘 나오니까 외워둬야 돼요. 딴 건 몰라주니까 단순 직무하고 전문가 직무. 조직은 복잡해도 내일은 세밀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정의 원리야. 코디네이션. 자, 내가 일을 갈랐으니까 묶어야 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 거고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가른 것뿐이지 일 가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위해서 전체 구성 요소를
다시 체계 있게 배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조정의 원리라고 그래요. 분업이 존재하니까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분업이 필요 없다면 조정은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조정의 원리는 위에서 내려가는 계층제 원리. 그 다음에 옆에 부서와 조정하는 수평 조정 같은 것들. 균릭은 수직은 계층제로, 수평은 위원회로.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의한 전체 조정 같은 것들. 탐수는 기술 유용론에서 배울 거야. 안정적 환경일 때는 뭐 한다는 거야? 표준화. 미리 모든 걸 정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해졌다면 계획이야. 근데 조심할 건 표준화든 계획이든 이게 만들어져 있다면 되게 기계 구조일 확률이 높아요. 설사 불안정해도 계획이 가능하니까. 반면에 격동의 장일 때는 그때그때 조정해야 돼요. 이때는 기계가 아니라 유기 구조일 겁니다. 조심할 게 있어. 비록 이 불안정한 환경이라고 해놔도 여기보다는 안정적이에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맞다는 거야? 기계 구조가 맞다는 거예요. 표준화와 계획은 기계 구조, 상호 조절이 유기 구조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조정의 원리. 옛날에는요, 뭐밖에 없다? 주로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이야. 수직이야. 특히 고전 이론은 주로 계층제 원리나 규칙과 계획이야. 또는 세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층직이 하나 더 둬가지고 그지 그 사람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 사장이 10명의 부하를 통제하기 힘들다면은 사장 밑에 부장 2명을 두는 거야. 그리고 5명씩 부장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장은 2명 부장만 통제하면 되고 부장이 어떻게 돼? 4명씩 구성원 통제하면 되잖아요. 요게 이제 계층직이 추가야. 사장이 10명 하는 게 아니라 2명만 하고 다시 4명씩 갈라가지고 부장한테 하고 부장도 힘들다면 밑에 과장 한 명, 2명 또 둬가지고 또 갈를 거고요. 몇 명 안 되는 너무 많이 줬다 지금. 이게 계층직이 추가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통솔 범위가 축소되니까 좀 더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요. 매일 보고하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지시하고 사장한테 SNS 보내고 사장은 바로 지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수익정보 시스템이에요. 그치? 가장 비용이 높아요. 어쨌든 위에서 내려가는 거야 이게. 반면에 환경이 복잡해지면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정보 교류야. 우리가 이거 한다, 넌 뭐 하니? 교류하는 거야. 그러다가 부서별 대표자들한테 서로 연락하게 만드는 게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들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그냥 연락 담당자들이에요. 군대로 따진다면 전령이야. 이게 부서 내에 있고 그 담당자가 다른 부서 내에 있는 담당자와 정보를 연락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전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A 부서가 정해진 걸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전달하고 그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식 권한이라고 그러고요. 그치? 그 연락 담당자들은 부서 내에 있다는 거야. 이거와 대비되는 게 매니저야. 매니저는 부서들 밖에 있어. 밖에 있으면서 공식 권한 가지고 조정을 해요. 공식 권한 가지고. 얘는 단순한 연락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얘는 공식 권한 가지고 전체 부서를 부서 밖에서 조종하는 게 매니저다. 네, 임시 작업단은 뭐냐면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대표자,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해체되는 거야. 이게 임시 작업단 또는 테스크포스라고 그래요. 그지? 얘는 파견이야. 파견되고 사람이 모이고 끝나면 해체돼요. 반면에 밑에 있는 연구사업팀은 안 그래요. 계속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아예 이 문제만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아예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 전담을 시켜버리는 거야. 파견된 게 아니라 전임직이야, 이거는. 그래서 위에는 사람이 모인 거지만 밑에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사업팀, 프로젝트 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연락 담당자하고 매니저가 비교되고 부서 내에 있나 밖에 있나 공식인가 비공식인가 그다음에 사람이 모인 임시작업단하고 조직이 만들어진 연구사업팀하고 비교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계층제 원리예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능력별로 서열을 정하는 거고 또 윗사람도 완벽하진 못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도와주고 걔도 다 못하니까 또 계층제 두고 두는 거야.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열을 두는 거고요. 또 서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전지전능하다면 계층은 2개밖에 없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인 통치하면 되니까요. 근데 윗사람도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권한을 밑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계층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하 숫자가 작은 게 좋기 때문에 부하 수가 작다는 것은 계속 계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치? 한 사람의 상관이 10명을 통제할 때와 한 사람 상관이 5명을 통제했을 때 전체 조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계층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그럼 10명일 때가 훨씬 넓어지니까 계층이 몇 개 없을 거예요. 저 친구죠. 반면 5명일 때는 훨씬 더 세밀하게 계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계층에 따라 뭐가 만들어져? 질서가 만들어질 거니까 명령 복종 관계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계층제 원리는 옛날 조종의 원리였지만 지금은 종적 분업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계층제가 만들어지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사람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통솔 범위 한계 있고요. 사람 능력에 이런 것도 계층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자, 어쨌든 계층제는 질서가 잡혀요. 보다시피 지시, 권한위임, 공식 통로, 그지? 그 다음에 이 계층제에 따라 내가 승진할 거니까 사기 제고가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계층제가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너무 권위적이니까. 그지? 근데 오히려 계층제가 올라간 사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 사기를 높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직이론의 맹점이야. 그치? 똑같은 말이어도 상황에서 뭐를 주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됐지? 또 질서가 잡히니까 일체감도 확보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서열이 정해지다 보니까 경직적이에요. 그지? 밑에 애들이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의 명령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겠죠. 시간도 지체될 거고요.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또 윗사람하고만 이제 걔 말만 듣는 거지. 옆에 동료들과 협력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 이걸 종적 서열주의라고 그래요. 또 기관장의 독선도 있고요. 됐지? 또 경력이 쌓였을 때 능력이 좋으니까 계층을 만들어 위로 올렸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밑에 일은 참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위로 가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강사는 강의를 잘하는 거지. 강사가 강의 잘한다고 원장을 시켜놨어. 잘할까? 아니란 말이야. 학원을 관리한 능력하고 강의한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유능한 강사였는데 갑자기 멍청한 원장이 돼버리고요. 어제까진 유능한 교사였는데 승진해서 교장이 되니까 멍청한 교장 교감이 돼버리는 거야. 됐죠? 어제까지는 유능한 교수였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되니까 멍청해져 버렸고요. 어제까지는 유능한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통령 하니까 이상해 버리고요. 뭐 이런 식이야. 이게 피터의 원리예요. 피터의 원리. 피터 원리는 피터란 학자가 책을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국의 제일 흔한 이름인가 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버전이라면 김이박이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월릭은 연공 서열에 따른 승진 때문에 나타난 문제야.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능력이 되니까 승진했는데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승진 못하고 남아버리고 거기서 능력된 애들도 승진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계층에 누구만 남는가? 능력이 없는 친구들만 남아있다는 게 피터의 원리예요. 됐지? 자, 명령 통일입니다. 한 사람의 상관한테만 명령을 받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됐지?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게 전문성의 원리와 배치된다니까? 자, 봐. 명령 통일의 원리가 맞다면 모든 수험생들은 저한테 명령을 받아. 내 강의 듣는 모든 수험생들. 국어도 영어도 전부 다. 그래야 일사불란하잖아. 근데 내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영어 모르잖아, 지금. 이러니까 명령 통일 강조하다 보면 전문화 원리와 상충되고 또 전문성 강조하다 보면 분야별로 명령 받다 보니까 명령 통일 원칙과 상충돼요. 됐죠? 이런 것들. 어쨌든 명령 통일 원리는 질서 잡으려고 나온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명령 개통의 원리. 아까 봤죠. 서열 맞추라는 거. 두 단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위반 사례 잘 나오는데 매트릭스 나중에 할 겁니다. 상사가 2명입니다. 됐죠? 자, 어쨌든 상사가 1명이어야지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할 거니까 의사 전달의 효율성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래버리면 뭐야? 그 사람 말만 들어요. 다른 부서와 협력한다든지 동료와 협력은 없습니다. 서열주의고요. 그 상사 말만 듣지 옆에 있는 참모들은 별 의미가 없겠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전문화의 원리와 상충된다는 거야. 됐지? 명령토론 원리 이런 게 있고요. 자, 맨 마지막이 통솔 범위 원리예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하 숫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자꾸 뭐가 만들어져? 계층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학자들은 그럼 몇 명을 통제하는 게 제일 좋은가? 막 이런 계산을 해요. 그래, 그레이 큐나스라는 학자는 뭐 수학적 공식까지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위직은 좀 넓고 상위직은 좁고 뭐 하위직은 12명까지 상위직은 6명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숫자를 계산했던 거야. 사이먼이 와서 뭐라고 그래? 마법의 숫자라고 그래.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통제가 쉬울 때는 넓어지는 거고 통제가 어려우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기계 구조, 유기 구조 줬을 때 기계는 좁아, 유기는 넓어요. 문제에서 기계 유기로 줬을 때만. 근데 기계 유기로 주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기계 유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됐죠? 자, 봐. 업무가 표준화돼 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업무가 표준화되니까 아, 기계 구조구나. 기계 구조니까 좁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틀렸어요. 그러지 말고 업무가 표준화되면 통제하기 쉬워 어려워. 쉬워져요. 쉬우니까 한 사람이 많이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업무가 표준화가 안 돼 봐요. 그럼 일일이 명령을 해줘야 돼요. 통제하기 어려워져요. 그때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기계 유기 바꾸지 마. 또 공식화돼 있어 봐. 통제하기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져요. 그래서 넓어져요. 근데 여러분 틀린 이유는 간단하죠? 공식화는 기계 구조니까 좁아진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기계 유기 있을 때만 기계 유기로 판단하고 없을 때는 무조건 통제 용이성이야. 자, 일상과 비일상이 있어. 일상 기술은 통제하기 쉬워 어려워? 쉬우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상 기술은 기계 구조란 말이야. 그렇지? 단 비일상 기술은 통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됐지? 제발 기계 유기로 바꾸지 말란 말이야. 또 상관의 능력이 뛰어나봐. 그럼 통제하기가 용이하겠죠. 능력이 뛰어나니까. 부하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또 부하 창의성이나 사기 높여주려면은 일일이 지시하는 것보다 그냥 맡겨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넓어지는 거야. 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은 통제가 쉬워져요. 감시하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유기로 물어볼 때만 기계 유기로 풀시면 되는 거고 기계 유기로 안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통제 용이성. 용이하면 넓어지는 거고 용이하지 못하면 좁아진다는 겁니다. 사이먼은 그래서 정해진 숫자 없다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마술의 숫자, 마법의 숫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고전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는 거야? 이건 고전 이론이고 사이몬이 보다시피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다 하니까 후학자들이 검증해 본 거야. 그게 변수야. 기본 변수, 상황 변수. 기본 상황 변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기본 변수가 달라지고 기본 변수 값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밑에 내려가면은 돼 있습니다. 직무 설계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 변수에 따라서 기본 변수가 기본 변수에 따라서 구조 유형이 이게 바로 구조 상황론이에요. 됐지? 또 전략 강조하면 전략 선택 이론이 될 거고요.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